잠시만요. 우리 같은. 자, 전국연합 일단은 1번은 설명해야겠다. 맞춘 사람은 몇 초만 확인해 보면 되고 못 맞췄으면 잘 봐요. 각 단원별로 4문제씩 있는 요 1등급 도전 문제. 요거는 1등급 문제도 아니고 그냥 킬러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2개 빼고 다 맞추면 항상 92점으로 턱걸이 1등급이 돼요. 그래서 턱걸이 1등급은 꽤나 할만해. 너희가 모고도 초보면 알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만점이 목적이다. 너희들 모고 기준으로는 다 1등급은 돼. 난 안 된다. 손 없어? 일단 된다 치고 만점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별로 안 궁금합니다. 그게 뭔 소리인데요? 우리 요 직수함수가 대충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증가하는 함수를 y축과 이쪽에 그릴 건데 2는 무엇을 하건 간에 무조건 양수거든. 따라서 A가 뭔지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y축 왼쪽 그래프는 확정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문제를 바로는 못 풀겠고 y축 오른쪽에 2차 함수를 그릴 때 x축에 접하는 놈인 건 확실해. 마이너스 b에서 접해. 그러면 그 마이너스 b라는 놈이 0이냐 이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서 풀고 싶다는 건 인정하거든. 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달라질 거니까. 그런데 쌤이 b가 0일 때는 왜 안 했을까? b가 0일 때는 쉽게 망한다는 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b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 적혀있는 게 뭐냐? fx를 늘려놓고 거기다가 무슨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k라는 양수로 끄었을 때보다 1mm 밑에 끄냐 위에 끄냐에 따라 교쪽의 수가 바뀌어야 되고 그것보다 2배를 한 양수로 끄었을 때를 기준으로 교쪽의 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야? 교점 개수가 바뀌는 양수인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2k는 여기가 될 건데 거기를 기준으로 안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여길 때는 어차피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쌤이 그려놓은 게 왜 간단하게 보이냐면은 방금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어차피 될 가능성이 없는 건 그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또 뭘 안 그렸냐면 이런 거 안 그렸잖아. b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뭘 안 그렸냐면 여기 딱 y절편이 일치하는 뭐 원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도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k가 될 수 있는 곳은 확정적으로 여기인데 그러면 2k가 여기니까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b가 음수인 경우건 양수인 경우건 y절편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리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검증을 할 만한 거는 1번, 2번, 여기 1번, 2번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다. 이 말까지 이해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검증을 한번 해보자. 알겠죠? 요 그림에서 1번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여기가 K고 여기가 2K가 돼야 된단 말이지. 맞나? 그리고 그 K라는 거, 2K라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6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K가 16이겠냐 2K가 16이겠냐 2K가 16이겠죠. 그렇죠? 그 K는 8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2K라는 곳인데 16이고 그럼 여기가 8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16으로 끄었을 때보다 1mm 밑에 끄었을 때 1mm 위에 끄었을 때 교점 개수 2이고 그래서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2가 되려면 당연히 교점 개수라는 건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2개, 1개거나 1개, 2개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럼 여기 16이면 봐봐. 1mm 밑에 끄면 2개, 위에 끄면 1개. 완벽히 여기가 16이라는 거 검증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16인 곳이 2K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여기에 0, 여기에 0 넣어가지고 여기 Y절편이 뭔지 알잖아. 따라서 1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야? 2의 A승이 8이 돼야 되고 여기에 0 넣은 거죠. 여기에 0 넣어서 B제곱이 16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이 그림 자체가 B가 음수라고 가정하고 그린 거니까 B는 마사로 확정이 나는 거야. 방금 한 방법을 몇 번만 더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할만하죠. 이 정도는. 지금 이 네 문제도 순서대로 어렵거든. 1번이 제일 쉽고 4번이 제일 어렵고. 그래서 지금 1, 2번까지는 할만한 거예요. 그래도. 오케이. 2번 케이스 검증해볼까? 2번 케이스는 어떻게 돼? 여기가 16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8이 돼야겠단 말이지.
여기가 16이 되는 거 검증 한번 해볼까? 16보다 살짝 위에 끄면 어떻게 돼? 교점 하나밖에 안 생기죠? 살짝 밑에 끄면 세. 살짝. 살짝 밑에 끄면 두 개인데. 두 개. 그림을 잘 못 봤네.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그래서 한 개, 두 개니까 저걸 만족하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지금 2K가 돼야 되고 여기가 그러면 K가 돼야 된다. 오케이. 따라서 아까랑 똑같아. 2의 A승이 16이 돼야 되고 여기 Y절편 B의 제곱이 8이 돼야 되고 B가 음수인 경우니까 순서상 확정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끝났어. 그 다음 B가 양수면은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생략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도 똑같고. 오케이. 1번 케이스 검증해볼까? 얘는 그냥 막 뭐라고 적었어? 안 돼. 그냥 망해요. 왜 망하 안 돼? 이 조건만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여기 K, 여기가 2K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1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6보다 살짝 밑에 끄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데? 0이 됩니다. 0은 누구랑 곱해도 0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1번 케이스는 그냥 망했다고. 안 돼. 그리고 아까랑 달라지는 게 있다. 아까랑 달라지는 게 뭐냐면 왼쪽 그림에서는 무조건 위에 있는 놈이 16이고 밑에 있는 놈이 8이어야 되거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2번 그림을 한번 봐봐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 왜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냐?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8인 거는데 검증 한번 해볼까? 16 위로 끄면 1개, 밑으로 끄면 2개 만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8일 때를 기준으로도 결정의 수가 바뀌는 거 만족하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위에 놈이 16, 밑에 놈이 8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당연히 돼. 근데 한 가지가 더 되거든.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8일 수도 있어. 검증 한번 해볼까? 여기가 16이면 1mm 위에 끄면 2개, 1mm 밑에 끄면 1개. 되잖아. 이게 8이 뭔 소리야? 이게 32. 그러니까 여기가 K면 여기가 2K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16이어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가 K니까 그거를 2배 한 32가 2K가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지수함수의 Y절편이 32다 해서 A가 나오고 2차함수의 Y절편이 16이다 해서 B가 나오고 물론 B가 양수라는 가정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순서상은 총 4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X, Y 좌표의 합이 최대인 거, 최소인 거 9랑 마이너스 쉽고 쉽진 않고 자, 또 하나 설명해야겠다. 지금부터는 그냥 했건 못 했건 거의 모든 문제 다 쌤이 하는 거 봐야겠다. 자, 2번은 그나마 할만한 거네요. 전원다 그냥 봐요. 전원다 잠깐 보지. 도연이도 전원. 자, 전원다 보자. 기억은 설명할 필요 없죠. 기억은 그냥 1 잡아놓고 K 나오고 2 잡아놓으면 됩니다. 기억은 왜 내는지 모르겠고. 니은부터 보자. fx 그리는 거는 전 국민이 다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랑 K에서 접하는 상황. K가 1보다 크건 작건 1이건 뭐건 간에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fx는 노란색으로 그려놨어. 얘가 뭘 한 건지 의미를 생각해보자. A건 K건 다 양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일단 fx를 오른쪽으로 움직였대. 그러면 움직였을 때의 그 접점의 좌표는 당연히 k 플러스 a가 된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앞에 어떤 양수를 곱했대요. 그 양수가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에 따라서 우리 2차 함수 앞에 뭐 곱해봐봐. x제곱 앞에 2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좀 오므라들어. x제곱 앞에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좀 퍼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런 기준으로 달라진다. 1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좀 퍼진 거예요. 교점은 여기 2개 생겨요. 딱 1이면은 모양은 똑같아. 축만 달라지지 모양은 똑같아. 따라서 교점은 여기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1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오므라들었어. 이렇게 교점이 생깁니다. 교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애초에 3을 기준으로 3 왼쪽은 노란색 그리고 3 오른쪽은 파란색 그리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3이라는 곳이 아무데나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두 놈의 교점이 3이어야만 3일 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거 아니야. 막 애매한 이런 데가 3이면 그냥 끊기고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 중에서 한 놈이 3이어야 된다고. 그걸로 하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요거부터 검증을 한번 해보자. 3이 될 수 있는 위치의 후보는 요거 아니면 요건 건 당연합니다. 아까 말한 거죠. 3이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라고 적었어? 지금 모수는 이유 전부 다 적었거든. 3이 여기면 뭐냐면 가정의 모수. 뭔 가정이냐? 이 가정 K가 1보다 작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놓은 거잖아. 그런데 K가 3보다 오른쪽에 있네. 그 방금 우리가 한 얘기의 그림이 모순이라.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안 된다. 뭔 말아? 오케이, 얘는 망했고. 그 다음 여기가 3이면 어떻게 되냐면 GX를 그리라는 대로 그려봐. 여기가 3이면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파란색 그려라 라고 그리라는 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래 됩니다. 그럼 뭔데? 나조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나조건의 모순이야. 요때도 여기가 3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GX가 이렇게 생겼고 나조건에 안 돼요. 요때도 여기가 3이면 GX는 저래 생겼고 또 나조건에 안 돼요. 자, 완벽하게 우리는 3이 어딘지 GX가 어딘지 다 확정이 난 겁니다. 결국 GX를 그리라는 대로 그리면 뿅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낸 거지.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K는 1보다 커야만 하고 K가 3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아낸 거는 K가 1부터 3까지다.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K 플러스 A를 넣은 것보다는 3을 넣은 게 더 크다는 것까지 자동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것은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지금 알아낸 정보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맞다 틀리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뭔가 틀렸다라는 것은 그냥 그럴 보장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완벽히 어떤 반례도 없이 맞아야만 맞는 거라고. 우리가 K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제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말이 뭔 소리야? 이거면 무조건 얘 되는 거 맞나요? 라고 묻는 거라고. 아니잖아. 1.5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잖아. 그래서 탈락이고. 생각보다 쉽죠? 자, 또 잠깐 저는 보고 치우자. 자, 일단은 3번. 너무 썼다. 일단은 3번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냥 운 좋게 해나 중간 걸로 한번 그려봐야지 하고 띡 하면 됩니다. 그래 맞춘 사람 있죠.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는 못 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만약에 소술형으로 낸다면 되는 건 왜 되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고 무슨 조건에 무슨 있고 뭐 다 적어야죠. 졸라 극혐이네요. 오늘 하는 거 다 극혐이긴 한데 노동으로 극혐 정도로 따지면 이게 1등인 것 같네. 나도 이런 거 싫어. 이런 게 뭐냐? 막 여러 가지 가능성 다 하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헬스 그림 그릴 때 Y축 왼쪽 그림은 그냥 확정입니다. 왜요? AB 함수라 그랬고 대소관계도 주어져 있고 절대값 안에 있는 놈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위로 볼록하고 축이 Y축이고 적어 올린 거. Y축 왼쪽은 어떤 경우더라도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Y축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모르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는 거야. 꼭지점 X 좌표는 확정적으로 A입니다. 어떤 경우더라도 여기는 A라고. 따라서 요놈의 Y 절편과 요놈의 꼭지점 Y 좌표가 이 B인 곳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위에 있고 밑에 있고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5가지 크게 5가지 가능성으로 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 이 5가지 가능성 중에서 조건이 엄청나게 많다. 조건이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 그거 찾으면 답이다. 문제의 목적은 이겁니다. 일단 뭔 짓을 하는 건지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뭐 천천히 하나씩 검증해볼까? 근데 막상 해보면 검증이 금방 돼. 자, 제일 위에 거부터 해볼까? GT가 뭔데? 그냥 상수함수 꾸었을 때 교점 몇 개냐고. 근데 교점이 제일 적으면 2개라 그랬잖아.
제일 위에 거는 교점이 한개일 수도 있잖아. 그냥 탈락. 가나나 조건도 아니고 그냥 저 조건에 탈락. 오케이? 탈락. 그 다음 여기 꼭지점 y좌표가 딱 B인 경우. 딱 B인 경우 볼까? 가조건이 뭔 소리야? 어떤 알파라는 곳으로 끄었을 때보다 1mm 위에 끄었을 때, 1mm 밑에 끄었을 때 교점 개수 차이가 2개가 나는 곳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케이스 다시 한번 그려볼까? 두 번째 케이스 다시 그리면은 요렇게 되네요. 검증을 할 때 경계점에서만 검증을 하면 됩니다. 경계가 되는 거. 우리가 검증을 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랑 여기거든. 거기 말고 있나? 딱히 없다고. 왜? 어차피 상수함수를 양수로 그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끄었을 때를 기준으로 1mm 위에 1mm 밑에 교점 개수가 바뀔 수 있는 곳은 여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가족권을 만족하려면 그 알파라는 것은 뭐야? 살짝 밑에, 살짝 위에 끄었을 때 교점이 2개 차이가 나는 거. 안 되네요. 알파라는 곳은 있을 수가 없다. 얘는 왜 안 된다? 알파라는 곳이 있을 때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다 검증해야 돼. 알파라는 곳이 있을 수 있는지, 있네. 가족권은 됐어. 그러면 나조건 베타라는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얘가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제일 밑에 거부터 얘기해볼까? 제일 밑에 거는 베타라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이거는 모든 곳을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밑에 것도 얘기해볼게요. 모든 곳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베타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값인지 다 나올 거 아니야. 만족하는지. 그러면 여기를 베타라 그랬을 때 여기를 베타라 그랬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검증하라. 그래서 제일 밑에 거는 해보면은 그냥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 베타라는 거, 이 식을 만족시키는 위치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 해보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중간 세 개만 검증해볼까요? 중간 세 개. 두 번째 것도 가가 안 된다 그랬죠. 알파라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게 없어. 오케이.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1, 2, 5번 탈락 났어. 3번, 4번은 알파, 베타라는 곳은 둘 다 있을 수 있다. 한번 검증해볼까? 3번 케이스 한번 봅시다. 3번 케이스는 알파라는 곳이 딱 꼭지점 y좌표잖아. 알파라는 곳이 꼭지점 y좌표면 자, 3번 케이스만 봐봐. 왼쪽은 이걸로 고정이고. 그러면 1mm 위에 끄면 4개, 1mm 밑에 끄면 2개. 해가지고 4 빼기 2에서 알파라는 곳은 꼭지점 y좌표가 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지금 y좌표는 b제곱이거든. 그러면 베타라는 곳이 b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살짝 밑에 끄면 3개. 살짝 위에 끄면 2개. 3 빼기 2 플러스 1 해가지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딱 베타로 끄면은 뭐야? 2개 해서 되네. 이렇게 검증하라고. 따라서 베타라는 것은 딱 여기가 될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까지 검증해야 되냐면은 딱 알파로 끄었을 때랑 딱 베타로 끄었을 때의 교점 개수도 달라야 되는지 그것도 검증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그까지 됩니다. 왜? 딱 B제곱으로 끄면 2개. 딱 역국지점으로 끄면은 뭐야? 하나, 둘, 3개. 다르잖아. 그래서 나조건까지 만족하더라. 결론적으로는 3번 케이스가 되고 4번은 그게 안 됩니다. 졸라 길다. 자, 4번은 왜 그게 안 되는지 볼까요? 얘는 알파는 왜 1이냐면은 애초에 두 놈의 y절편이 같을 때거든. B랑 B제곱이 지금 같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B가 1이 됩니다. B가 1이 되고 알파를 딱 여기 B로 즉 1로 끄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로 끄면 2개, 밑으로 끄면 4개가 되니까 알파는 1이다가 돼요. 그리고 알파가 2개 돼. 4번 케이스는 알파가 2개가 되거든. 왜냐면 딱 B가 1이기 때문에 꼭지점 y좌표가 1 빼기 a제곱이야. 따라서 딱 1 빼기 a제곱 꼭지점 y좌표로 끄어도 위로 끄면 4개, 밑으로 끄면 2개. 알파가 될 수 있는 곳은 둘 다 돼. 그리고 베타는 확정적으로 그냥 여기여야 돼. 왜? 여기로 끄어야 살짝 위로 끄면 2개. 이 2개. 살짝 밑으로 끄면 4개. 4 빼기 2 플러스 1 해가지고 딱 여기로 끄면 3개에서 되거든. 베타는 1. 그런데 또 뭐까지 검증해야 되냐? 딱 알파로 끄었을 때랑 딱 베타로 끄었을 때랑 교점 개수가 달라야 되거든. 둘 다 3개로 똑같으니 나는 안 된다. 졸라 길다. 오케이. 따라서 요거 확정 났고 요거 확정만 쓰면 문제 끝났습니다. 왜 끝났는데? 우리 지금 뭘 알아냈어? 뭘 알아냈냐면 알파라는 곳이 어디냐면 자 이제 중간 그림만 봐. 딴 거 다 지워 그냥. 우리 지금 왜 끝났냐면 알파라는 곳이 곧 꼭지점 y좌표라 그랬거든. 근데 꼭지점 x좌표는 확정적으로 a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 뭐가 적혀있어? 아직 이거 안 봤지? 꼭지점 y 좌표가 알파고 x 좌표가 a라고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2분의 1을 넣으니 알파가 됐대요. 그게 뭔 소리야? a가 그냥 2분의 1이었다고. 그게 그 말이 지금 적혀있는 거야. 결국 뭐야? 2분의 1을 넣었더만 얘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따라서 a자리에 2분의 1 넣어. 그럼 알파도 b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베타는 애초에 b에 대한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 그렇죠? 알파도 b에 대한 식, 베타도 b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조건. 알파, 베타 둘 다 b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잡아넣으면 b에 대한 2차식 나오고 b가 나오고 a랑 b 다 구했으니까 fx식 확정 단조하에 그러면 a랑 y 넣으면 되고 쉽고 재미있고 재미있죠? 재미없어? 자, 이 극혐 네 문제도 순서대로 어려웠거든. 2단원도 순서대로 어려워요. 오늘 2단원 4번이 제일 빡셌던데 아직 그건 아무도 시도 안 했지, 그치? 자, 이거 되게 어려워요. 한 3년 동안 중에 거의 제일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이니 그런 걸 꼭 해야 되나요? 쉽죠, 그렇죠? 쌤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뭐예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90점을 받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난 90점만 받을래요 하면 80점 받고 그래요. 자, 잘 들어. 이거 이해만 하면 된다. 뭐가 복잡해 보이진 않죠. 자, 이해만 해보자. 뭔지 모르겠는 이 식 있잖아, 이 식. 저 gx라고 적힌 저 식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가 의미하거든. 이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가 사실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 봅시다. 자, 내가 볼까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냥 ft라는 그래프가 있어. ft라는 그래프가 있고 x라는 곳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x라는 곳을 기준으로 살짝 왼쪽이건 살짝 오른쪽이건 x축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극한값이 뭐가 되나 봐봐. x 플러스로 가건 x 마이너스로 가건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당연히 양수인 거 아니야. 함수값이 양수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절대가 그냥 없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요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는 이 극한값도 1이고 요 극한값도 1이고 1 빼기 1 해가지고 0이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그렸는지 봐봐. fx가 1에 생겼으면 gx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라. 이 말은 이해되잖아. 자, 그러면 fx가 x라는 곳을 기준으로 뭐 ft건 fx건 여튼 그건 상관없고 fx라는 함수가 x라는 곳을 기준으로 살짝 왼쪽이건 살짝 오른쪽이건 x축 밑에 있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마일 될 거 아니야. 마일 빼기 마일 0이다. 자, fx가 1에 생겼건 1에 생겼건 x라는 곳을 기준으로 그때는 gx는 0이 됩니다. 오케이. x라는 곳을 기준으로 fx가 밑에 있다가 x축 위로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 x 살짝 오른쪽에서는 요게 양수여서 절대가 그냥 나오죠. 얘는 1이 돼요. x 살짝 왼쪽에서는 얘는 뭐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극한값 마일이 돼요. 1 빼기 마일 해가지고 그때는 얘 2가 됩니다. fx가 1에 생겼으면 gx는 2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해는 되잖아. 솔직히 뭔 생각하는지 알거든.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처럼 이해는 되잖아. 그렇죠? 근데 x가 1이라고요? 그래. 왜인지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자, 다시. 다시 뭐라고? x라는 것이 딱 여기야. 그러면 x 살짝 오른쪽에서는 요 ft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ft분의 ft에서 1이 돼요. x 살짝 왼쪽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마일이 된다고. 근데 그 얘가 gx는 2인 거 이해했는데 옆에 쓰신 x는 왜 1이에요? 그건 아직 얘기 안 했잖아. 좀 가만히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아까랑 거의 똑같죠? 얘는 그 마일 빼기 1이 되겠지. 마일 빼기 1 해가지고 마이가 된 거야 지금. 자,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된다 봐봐.
fx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gx가 어떤 함수값이 되는지 세 가지가 생겨. gx는 무조건 0 아니면 2 아니면 y 세 개의 함수값만 갖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필요 없어. 뭐 gx 이 로그 함수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왜 그림도 필요 없냐면 여튼 gx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야.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0 하고 풀어봐. 금방 풀잖아. 이거는 2라고 놓고 풀어보라고. 저거는 y라고 놓고 풀어보라고. 그거 푸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거 풀면은 얘는 0이라고 놓고 풀어봐. x가 이거 나와. 얘는 2라고 놓고 풀어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x가 5개 나왔지. 저 교점 5개라는 게 이 5개라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된 거야. 근데 이 x값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얘가 뭔데요? 얘가 뭐냐면 x가 어디 있는데 지금? 얘가 x입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곳을 기준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x좌표가 루트이거나 2루트 2일 때는 이 fx 어떻게 생겼지 지금 1도 모르겠는 이 놈 있잖아. 어떻게 생겼지 1도 모르겠는 이 fx라는 놈이 x좌표가 요거일 때는 확실히 x축 위에 있거나 밑에 있다는 것은 알아내는 거고, 어떻게 생겼지 1도 모르겠는 이 놈이 여튼 x좌표가 2라는 것을 기준으로는 x축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라는 거 지금 확실히 안단 말이야. 1, 4를 기준으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따라서 방금까지 알아낸 거를 최종 종합하면은 fx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지 몰라도 개형 이 모양은 확실하다 이 말인 거야. 뭐 말아? 이 모양은 여튼 확실한 거야. 자, 그럼 fx식 봐봐. 여튼 저 모양은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이차 함수 둘이고 둘이 최고차계수 부호가 다른 이차 함수 둘이로 지금 조합해서 만들어서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최고차계수 부호가 다른 이차 함수 둘이를 조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튼. 저거 두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거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또 빡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둘 중에 뭔지 알아내야 되나요? 근데 매우 다행히도 둘 중 뭐건 이제 상관이 없거든. 둘 중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검증 안 해도 이제 문제가 풀려요. 왜냐? 왜 그러냐? 둘 중 어떤 경우더라도 요 놈이랑 요 놈, 이 그림에서 요 놈이건 이 그림에서 요 놈이건 위에 있는 식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K라는 건 왼쪽 그래프니까. 요 놈이건 간에 밑에 있는 식이 얘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쵸? 그러면 둘 중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검증할 필요 없어. 둘 중 뭐건 상관없이 위에 있는 식에 1을 넣으면 무조건 0이 돼야 돼. 밑에 있는 식에 4를 넣으면 무조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뭔 그림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안 해도 지금부터 문제를 어떻게 풀자는 거야? 그냥 계산하자. 왜? 문자 A, B 두 개지. 그쵸? 위에 식에 1 넣으면 0 된다. 식 하나. 밑에 식에 4 넣으면 0 된다. 식 하나. 내가 계산 과정을 생략해놔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계산이 계급형입니다. 근데 여튼 해보면 점수로 나와요. 그럼 쫄지 말고 계급형 계산을 하면 된다. 오케이. 여튼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A, B 확정 나고 fx 확정 난 거야. 그런데 fx는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k 넣은 거 여기 k 넣은 거 똑같아야 되죠. 그 2차 방정식도 계급형으로 풀려요. 풀리는 게 나와요. 이게 루트 앞에 뿔바로 나오거든. 은근해모식 쓰면.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면 이거 음수야. k는 요거거나 요거니까 여튼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너무 쫄 필요 없고 누가 이거를 처음 보고 생각해서 이 생각을 해서 풀겠냐, 그치? 너희가 해야죠. 율찬이 맞지? 아이고. 기는 시간이 자, 전원 집중해서 잘 들어요. 말 이해만 하면 뭐 쉽지는 않고 적당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범위는 보지 말아 봐봐. 범위는 보지 말고 요거 그냥 그리라 그러면 그건 누구나 그리잖아. 얘를 딱딱딱 정확하게 그려놓고 이제 A, B라는 곳을 잡아. 그게 어딘데요? 어딘지 모르지. 근데 매우 다행히도 1부터 7까지 자연수거는 주어져 있고 A, B 대소도 주어져 있단 말이야. 따라서 완전히 정확하게 못 그려도 f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 모양이라는 건 누구나 그립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 정말로 A, B를 잡아 넣어서 여기 끝점에 y좌표까지 일단 다 표시를 해놨어. 이런 fx하고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 fx를 왼쪽으로 k만큼 이동한 놈하고 얘는 fx야. 얘를 왼쪽으로 k만큼 이동한 놈하고 곱했더만 연속일 조건이 뭐냐? 두 함수를 곱한 게 연속일 조건. 오늘 수특할 때 얘기했죠. 무조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원래 함수가 연속이면은 그거 이동한 놈도 연속.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 근데 원래 함수가 연속이 아니네요. 바로 탈락. 두 번째는 뭐야? 원래 함수가 끊긴 곳에서 이동한 놈이 0. 이동한 놈이 끊긴 곳에서 원래 함수가 0. 이게 되는지 일단 그게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둘 다 불연속인데 좌극 곱한 거랑 무구 곱한 거랑 또 그게 같아서 연속인지 그까지.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둘 다 생각해야겠어. 자, 일단 첫 번째는 뭘 생각한다? 솔직히 사람이면은 연속을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은 이제 제일 처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헤헤헤 여기 끊겨 있으니까 이 0이 함수가 0인 놈 8이랑 12결로 뿅 오고 이 끊긴 놈은 다시 여기 0인 곳으로 뿅 가면 완벽히 됐네. 그게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지. 일단 이것부터 하고 싶잖아. 맞죠? 그러면 너희가 자주 말했던 그 2, 4가 되거든. 그거 한번 검증해볼까? 자, 내가 그거 방금 한 거 말로 적어놨어. 82 AB로 오고 AB가 또 마사마이로 오고 그러면 완벽히 그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거 아니야. 끊긴 곳에서 얘가 0, 얘가 0인 곳에서 얘가 끊기고 될 거 아니야. 맞나?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일단 8이랑 10 사이의 폭도 2고 마사랑 y 사이의 폭도 2니까 AB 사이의 폭도 2여야 얘가 여기로 슉 올 수가 있잖아. 일단 AB 사이의 폭이 2다 해서 10 하나 나옵니다. 문자 2개니까 12개 나오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8이 A만큼 얼마큼 움직였는지 하고 A가 마사까지 얼마큼 움직였는지 하고도 둘 다 K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10 하나 또 나옵니다. 이건 아주 편하게 되네요. 맞지? 문자 2개씩 2개니까 AB는 딱 나왔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또 변형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나 조건 없으면 이거 돼요. 그냥 나 조건 딱 하나 때문에 안 돼. 왜?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은 지금 K가 뭔데? 여기가 2니까 8이 2만큼 움직였으면 지금 K가 6이거든. 얼마큼 움직였는지가 K잖아. 그러면 6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B가 지금 4니까. 그러면 6을 넣었을 때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 딴 이유는 전혀 없어. 만약에 저 조건 빼면은 이것도 돼? 신조어 테스트는 이제 이게 또 되게 또 나오겠죠. 그렇죠? 여튼 뭐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만 검증하기로 했는데 얘 탈락 났으니까 이거 확정 났네. 확정. 그럼 어떤 상황인지 볼까? 어떤 상황인지 봐봐. 요 끊겨있는 B라는 곳이 끊겨있는 A라는 곳으로 왔다 그래봐. 내가 지금 원래 함수 노란색으로 똑같이 그리고 이동한 놈을 파란색으로 그려봤어. 끊겨있는 놈이 끊겨있는 곳으로 왔거든. 둘 다 끊겨있거든 A일 때. 근데 세 붙인 거 둘이 곱한 거랑 네 붙인 거 둘이 곱한 거랑 같으면 연속이 되잖아.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B일 때 끊겨있는 곳은 0인 놈이 8 또는 10일 때 함수값이 0이잖아. 그 놈이 B로 왔으니까 해결이 돼. 그 다음에 A는 또 마사 또는 Y로 왔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벽히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지. 뭐? 안 돼. 저 이거 다른 거 그러니까 모든 곳에
여기서 끊길 때 여기고 얘가 끊기면 얘가 여기고 그건 안 되는 거 이미 검증했잖아. 그러면 이제 뭘 검증을 해야겠냔 말이야. 어떤 곳에선 둘 다 끊겼는데 연속이 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끊긴 곳이 있잖아.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곳에서는 원래 함수가 끊겼을 때 이동한 놈이 여기라서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곳에서는 이동한 놈이 끊겼는데 원래 함수가 여기라서 해결이 되고 물론 이 끊긴 곳이 여기로 가는지 여기로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얘 둘 중에 8이랑 10 둘 중에 누가 여기로 오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또는이라고 적었잖아. 또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되겠단 말이야. 알까? 자, 그래서 또는인데 얘가 둘 중에 누가 오는데요? 둘 중에 누구로 가는데요? 아직 그거 몰라도 돼. 왜냐면은 이것만 생각해보자. B가 A로 갔다는 게 뭐냐면 움직인 만큼 K가 B-A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 그 다음 내가 아까 여기 함수값 따고 해놨지. 함수값 따고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을 해도 이 함수값은 안 바뀐다. 그쵸? 따라서 세모 둘이 함수값 곱한 거랑 네모 둘이 함수값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 저 식을 세운 거예요. 세운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자연수 조건이 있고 대소관계도 주어져 있죠. 그냥 부정관계식 푸는 겁니다. 이거 그냥 싹 전개해가지고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 부정관계식 있잖아. 그거 풀어보라고. 그거 풀었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B 순수쌍이 두 개밖에 안 나와. 이건 너희가 풀려면 풀잖아. 이걸 그냥 풀어보라고. 1학년 때 부정관계식. 이거 풀어가지고 이거 만족하는 AB 진짜로 되는 거 다 적어보라고.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이야. 자 이제 문제 끝났어. 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검증하면 끝난다. 맞나? 오케이. 얘 검증 한번 해볼까? A가 1이고 B가 7이야. 그러면 K가 6이라는 거거든. K가 6이라는 거야. 이동이 안 된다. 그게 뭔 소리냐? 8 또는 10이 B로 A가 Y 또는 마사로 와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A가 1이면 여기가 1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마인데 이동한 만큼이 6이라고. 여기 1이라는 놈이 마사로도 마이로도 못 가요. 이동한 만큼이 6이니까. 그냥 이동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가정에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적었지만 어떤 경우도 그냥 안 된다는 걸 알아낸 거지. 자, 둘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얘 탈락이니까 얘 확정 난 겁니다. 확정 났으면 검증도 할 필요 없고 이미 문제 끝났거든. 하지만 검증해볼까? 하지만 검증을 해보자. B가 A로 관계 움직인 만큼 K니까 지금 K가 4인 경우거든. K가 4인 경우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A가 2고 B가 6이고 여기가 8, 10이었잖아. 그러니까 10이 지금 4만큼 움직여서 6으로 간 거 맞고 그 다음 여기가 마 4, 마이였잖아. 이동한 만큼 K가 4니까 2가 4만큼 움직여서 마이로 간 거 맞고 완벽히 가정을 만족한다는 거죠. 이 검증은 할 필요 없지만 그냥 해본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 모순이었으니까 얘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A, B, K 다 나왔으니까 완벽히 식 확정 났고 저거는 그냥 구하면 되죠. 쉽고 아니 잠깐 좀만 옆으로. 누군가 맞춰. 얼마 전에 보고 6월 보고도 졸라 빡세는데 뭐 내 학생 김승민이 100점이잖아. 누군가 맞춘다. 자, 정원. 아까 말했지만 2단원의 2번, 3번은 이제 뭐냐? 쌤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쌤은 어쩔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설도 다 정독해라. 쌤은 다 숙제할 때건 언제건 해설도 다 보락하죠. 다 쌤이 하는 거랑 그거랑 너희가 하는 거랑 전부 다 다릅니다. 자, 2번 보자.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 잘 들어. 이게 풀이 끝이다. 이 보라가 아니고. 뭐 기억은 얘기 안 해도 되죠. 기억은 그냥 숫자 잡아놓고 하지, 그치? 니은디귿을 얘기해보자. 요거는 누구나 파악하는 게 있어. 꼭지점 좌표가 A, A. 그러니까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y는 마이너스 x를 내가 점선으로 그었어. 이 꼭지점이 그 점선 위를 이렇게 뿅뿅뿅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입니다. 동영상으로 상상을 해봐. 내가 지금 끈 파란 선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움직여.
움직여.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는데 얘가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어디 있건 간에 뭔가 똑같은 일정한 직선에 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좀 들어. 내가 끈 파란 선이 바로 그 직선인데요. 왜? 얘가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계속 여기에 접하면서 움직이네. 맞나? 그러면 이 파란 선의 직방을 구하고 싶다는 거 인정하죠? 그렇죠? 이 파란 선의 직방을 한번 구해봅시다. 뭐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직방 세우고 연립해서 판별식은 여기다 1학년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으로 해도 되죠. 접선이 있을 때는 항상 미분이 제일 쉬워요. 알까? 미분에 또 함수 바로 나오지? 는 마일이라고 놓고 x값을 구하면 그게 뭐 구한 건데? 그게 뭐 구한 거냐면 이 점점 x좌표 구한 겁니다. 이 점점 x좌표 구했다고.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 접점이라는 건 여튼 이 2차 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잡아놓어. y좌표 바로 나오네. 오케이. 둘이 더 해봐. 둘이 더하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y에 대한 식이 나왔네. 이 xy에 대한 식이 뭔데? 파란 선이 이제라고. 갑자기 왜요? 애초에 요거 콤마 요거라는 점이 이거잖아. 근데 이놈의 x좌표 이놈의 y좌표가 지금 이 식을 만족하고 있다고. 그게 뭔 소린데? 이거 콤마 이거라는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뭔 상황인지 보자. 문제가 뭔 상황이냐면 문제를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이 그림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끄래. y절편이 t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끄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했거든. 그런데 ft가 언제 불연속이냐? 함수의 연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다. 교점의 개수를 무슨 함수라고 합시다. 걔가 언제 불연속이냐? 그게 뭔 소리야? t가 뭐일 때를 기준으로 교점 개수가 바뀌냐? 이 소리야. t가 뭐일 때 딱 직선을 그었어. 그것보다 1mm 밑에 끄냐, 1mm 위에 끄냐에 따라서 딱 바뀌는 교점 개수가 바뀌는 그것을 기준으로 불연속이 된다. ft가. 알겠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이 차함수가 여기 건 어디에 있건 간에 확정적으로 이 파란 선보다 1mm 위에 끄냐 밑에 끄냐를 기준으로 무조건 바뀔 거 아니야. 그쵸? 뭐일 때를 기준으로 y절편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무조건 바뀌겠다. 니은은 끝났네요. 이해되나? 자, 그러면은 디귿도 쉽게 됩니다. 이제 좀만 더 하면 디귿도 되거든. 자, 디귿은 뭐라고 돼 있어? 디귿이 뭐라고 적혔는지 쌤이 한국말로 얘기해 볼게요. 디귿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점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두 번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두 번보다 적어도 안 되고 두 번보다 많이 바뀌어도 안 되고 내가 어디에 직선을 끊냐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래 끄면 3개 되는데 이래 끄면 뭐 1개 되고 지금 그렇잖아. 싹 교점 개수가 3개 뭐 2개 1개 이렇게 딱 바뀌는 그 순간이 딱 두 번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망했네요. 지금 내가 그린 건 확실히 망했잖아. 왜? 딱 파란 선을 기준으로만 한 번만 바뀌잖아. 두 번 바뀌어야 된다. 자, 이 그림은 확실히 망했어. 근데 이 함수가 움직인다 그랬잖아. 이제 좀 움직이자고 그러네. 자, A가 커지면 이제 살살살 내려가잖아. 살살살 내려가. 망해. 아직 망해.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 Y는 X랑 접할 때까지. Y는 X랑 접할 때까지 내려가. 그러면 기울기가 Y인 직선을 여기로 끄었을 때를 기준으로 바뀌네. 왜? 지금 2개인데 1mm 위에 끄어봐. 3개. 1mm 밑에 끄어봐. 2개. 그렇죠? 이때를 기준으로 바뀌고 그리고 파란 선으로 끄었을 때 기준으로 무조건 바뀌잖아. 지금 이 그림일 때 A 값 구하면 일단 A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일 때 A 값 그냥 걔 금방 구합니다. 왜?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Y는 X랑 접하는 상황이잖아. Y는 X는 기울기 1이죠. 그렇죠? 따라서 도함수는 1이라고 놓고 X값 구하면 그게 뭐 구한 건데 그게 이 접점 X 좌표 구한 거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점이니까 다시 또 2차 함수에 넣어봐. Y좌표 나오죠. 그쵸?
따라서 얘, 얘가 뭘 구한 거다? 이 점 좌표 구한 거라고. 근데 이 점이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 있잖아. 갖다라고 놓고 a 값 구하면 벌써 a가 다 구한 거예요. 자, a가 두 개거든. 뭐 두 개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 여튼 하나 구했어. 자, 더 내려와 볼까? 얘가 2까지 내려왔잖아. 지금 이차 함수가. 훅 내려가 볼까? 훅 내려가서 막 2까지 내려갔어. 2까지 내려왔어. 얘는 그냥 개 망했어요. 왜 망하냐? 직선을 여기를 그었을 때를 기준으로, 여기를 그었을 때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무조건 3번 바뀐단 말이야. 교점 개수가 바뀐다고. 이때보다 1mm 위에 밑에 그어봐. 이때보다 1mm 위에 밑에 그어보라고. 바뀐다. 3번 바뀌면 안 돼. 자, 아까 이때 됐지? 너무 훅 내려오니까 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훅 내려오기 전에 뭔가 조금 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생각해 보고 싶거든. 이 생각이 살짝 잘 안 들긴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려오다가 이 그림이 너무 좀 극혐이라 다시 한번 그려볼까? 내려오다가 말이야. 요 접점, 파란 선이란 접점이 살살살살 내려오다가 그 접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지날 때 기준, 그 다음에 요거 지날 때 기준 2번 맞네. 서연이 방금 만들었지? 아니 아까 쌤이 제가 질문해서 알려주셨죠. 그렇지. 자, 이때 되죠? 이때 A 값 구하면 끝이라고. 왜? 이때보다 더 내려가면 아까 말한 망한 케이스가 되거든. 따라서 A가 2개밖에 없고 이때 A 값 구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때 A 값 구하는 거는 이게 답니다. 왜 이게 다인데요? 왜 미분도 안 했는데요? 이 접점이 지금 여기로 온 거죠. 그쵸? 우리는 이 접점 좌표 아까 구해 나왔어요. 아까 전에. 그러면 지금 뭐만 바뀐 건데? 뭔 조건만 추가가 됐는데? 이 접점의 좌표가 저거 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서 얘가 y는 x 위에 있다만 추가가 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아까 전에 구해놓은 거 x, y 같다라고 놓고 a 값 구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꽁이라고요? 왜 공이진 해설 안 봐보면 합니다. 뭐 알겠나? 빡세다. 네. 서와 이에 대해서 뭔가 과학을 사람으로 만들면 나아요. 딱 맞네. 딱 맞아. 자, 전원 이제 뭐 시간도 없고 두 문제 전원 듣고 치우지. 3번도 꽁으로 됩니다. 풀이가 이게 다거든. 왜 이게 단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 문제가 뭔 소리인지 한국말로 얘기해 볼게요. K 범위에 따라서 fx 그리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거 누구나 그리는 거 맞지? 그럼 일단 그려놓고 이때거 요 직선을 끄래. 뭐 대충 끄어보자고. 뭐 이렇게 끄래. 끄었을 때 여기 교점 x좌표 여기 교점 x좌표를 더한 거가 뭔가 막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A에 대한 식을 HA라고 했대. 근데 그 HA는 항상 연속이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럴 조건이 뭡니까? 라는 거야. 문제 이해는 이게 끝이야. 뭐 당연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설도 읽어봐봐. 해설 읽어보면 뭐라 돼 있냐. 진짜 개 극혐으로 연립해서 근해공식 쓰고 막 둘이 더한 거를 막 A에 대한 식으로 막 해서 막 이게 연속함수 둘이 막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한 거니까 연속함수다. 이래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 기억할 게 있어. 하나 기억할 게 뭐냐. 교점이 연속함수를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 교점의 x좌표건 y좌표건 그 교점의 좌표도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갑자기 빵 순간 이동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교점이 A 값이 점점 작아지고 커지고 함에 따라서 이 교점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지금. 그치? 움직이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로 빵 바뀌는 게 아니고
연속 함수를 따라 움직이면서 점진적으로 이 값이 바뀐다고. 그러기만 하면은 이 좌표건 실제로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연속 함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연속 함수고 여기 X좌표도 연속 함수면 둘이 더한 것도 당연히 연속 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A 값이 엄청 커. 엄청 큰데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살살살살 내려오면은 여기 좌표는 점진적으로 바뀌고 그 함수 값을 그 H라는 함수를 진짜로 그렸다고 칠 때도 연속 함수로 그려질 거라고 어차피. 실제로 식이건 그래프건 안 세워봐도 이미 안단 말이야. 뭐만 기억하면 연속 함수를 따라 움직이면 교점의 좌표도 연속 함수가 된다. 무조건. 갑자기 빵 바뀌지만 않으면 된다고. 오케이. 따라서 이때는 그냥 된다. 이때는 그냥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조건 만족하는 K 범위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근데 K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한 게 그냥 된다. 이거 이미 지금 답이라고.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때도 답이라고. 그래서 K 범위 구해라 그러면 K가 0 이상인 건 이미 답이라고. 근데 자 이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A 값이 좀 크다 그래보자. A 값이 좀 크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 교점의 좌표가 곧 HA야. 그러면 지금 HA가 연속인 거 맞아? 연속 함수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자 연속 함수가 돼 얘가 지금. 근데 딱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롭게 접점이 하나 생겼잖아. 그러면 아까 연속 함수랑 이 접점의 X좌표랑 더한 게 HA가 된다. 갑자기 뭐가 어떤 값이 빵 하고 더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HA식을 세우지도 않고 그래프를 안 그려도 어차피 그 HA라는 함수가 요때 갑자기 불연속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불연속이 되면 안 되잖아.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방금 추가된 애가 0이면 될 거 아니야. 0은 더해도 뭐 바뀐 게 없잖아. 방금 뿅 하고 추가된 애가 0인 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접점이 여기에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더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두 개 생기는데요. 2차 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2차 함수의 성질이 뭐냐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그 두 놈의 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무조건 같다. 왜 같은데요? 진짜로 평균 변화율로 이 기울기 구해봐. 진짜로 이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 진짜로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라고.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어차피 요 교점 두 개의 합도 0일 거란 말이야. 중점이 0이니까. 그러니까 뭐 표정이 뭐 말인지 알겠나? 아니 어려운 말은 없잖아. 그냥 그렇다고 저거 다 어차피 다 외워야 돼. 이런 거 어차피 내가 한 30개 다 적어서 또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접하고 있으니까 미분의 도함수 나오지? 도함수는 마일이라고 하고 x값을 구하면 그게 뭘 구한 건데 이 접점 x좌표를 구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접점 x좌표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에 0 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그때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해는 되지. 그렇게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얘기해. 하나 이제 마지막. 봐봐. 과학 맞잖아. 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선 넘은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는 학교 시험은 못 냅니다. 근데 모의고사건 수능에 거는 낼 수 있고, 그거를 하고 싶으면 시험에서도 20분 동안 하면 돼.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AB 자연수라 그랬어. AB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다고. 왜? 꼭지점에서 좌표가 A잖아. 그런데 왼쪽으로 A만큼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2차 함수 그린 거, 2차 함수 그린 거는 꼭지점 Y좌표가 얼마큼 내려갔냐에 따라서 점점점점 내려가게 그린 거긴 해. 근데 여튼 축이 Y축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그쵸? 정말로 A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A를 넣어봐. A를 넣으면 여기 끝점에 Y좌표가 B라는 사실도 지금 바뀌지 않았다고. 그래서 Y좌표가 지금 얼만큼 내려갔냐에 따라서 조금 내려가게 그냥 그려본 거라고.
알까? 그 다음 얘도 접어 올렸을 때 이래 되는지를 내가 뭘 기준으로 나눴냐? 뭔 기준으로 나눴냐면 딱 경계점. 지금 경계점이 뭐냐면 요거 이런 경계점 있잖아. 그 경계점이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x축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y좌표가 x축 0보다는 이상이어야 이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서 이런 범위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얘보다는 얘가 위에 있고 x축보다는 위에 있고 그걸로 그냥 범위를 세우라고. 딱 둘이 같을 때는 여기가 그냥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더 크면 이렇게 되고 딱 경계점이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냐 로만 나눠서 이 그림 4개를 그리는 거. 이 그림 4개를 그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하려면 한다. 다시 뭐라고? 굉장히 귀찮고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 그림 4개를 그리는 거 누구나 하는 거 인정하죠. 그렇죠? 범위 나눠가지고. 그 다음 그러면 이 그림 4개를 그렸으면 뭐라고 돼 있어? 그 그림에다가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어디에 끄냐에 따라서 교점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0개인지 막 나오잖아. 그쵸? 그 교점 개수를 HT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일 때 HT, 이 그림일 때 HT를 막 범위 나눠서 그리는 거. 그 HT라는 게 정말로 뭘 기준으로 1인지 0인지 3인지 그리는 거 있잖아. 이까지도 이 그림 4개 GX에 대해서 HT 4개 그리는 것까지 이까지는 오래 걸리고 귀찮긴 하지만 너희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건 인정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리 조금만 쓰면 끝나. 이게 귀찮아서 그렇지. 자, 머리 조금만 써보자. 우리 HT 그려놨다. 자, 내가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게. 이걸로 얘기해볼게. 지금 HT가 여기랑 여기서 지금 끊겨있죠? 근데 얘는 뭐야? 자, 곱함수의 연속성을 생각할 건데 얘는 뭐냐면 밑으로 이만큼 내린 거예요.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x가 모일 때 끊겨있다는 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HT가 여기서 끊겨있으면 얘도 확실히 거기서 끊겨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24 이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HT를 오른쪽으로 K만큼 움직인 거잖아. 확실히 오른쪽으로 24 이상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한 거는 확실히 질수전지 연속이 된대. 자, HT 4가지 어떤 그림이건 간에 여기가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예요.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죠. 그러면 얘가 끊긴 곳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놈이 0이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였는지가 K인데 그 K가 뭐보다는 커야겠어? 이 빵꾸가 여기까지 올 때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가야 얘가 끊긴 모든 곳에서 얘가 여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까지 폭이 뭐야? 얘 빼기 얘지. 그쵸? A제곱이죠.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K가 그 A제곱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제가 연속일 조건이 되는 거지. 이해되잖아. 니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일단 듣고 일단 그런 거 없다. 해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선 넘은 거라고 인정하잖아. 그러면은 이거고 나랑 똑같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유랑 완벽히 똑같이 이 빵꾸가 여기로 올 때 얼마큼 움직였는지가 뭐냐면 얘 빼기 얘 해서 A제곱이잖아. 그 얼마큼 움직였는지가 그 A제곱보다는 커야 된다. 왜 커야 되냐면 이 빵꾸가 정확하게 여기로 오면은 얘도 빵꾸고 얘가 지금 2인데 이 2가 이만큼 내려가잖아. 그러면 빵꾸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때는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둘이 곱한 게. 근데 이게 좀 사기가 있어. 좀 굉장히 극혐이면서도 사기인데 자 끝점만 봐봐요. 빵꾸인데 얘만 빵꾸 색칠! 색칠! 얘만 색칠이야. 얘만 색칠이거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까지도 똑같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K가 얘 빼기 얘보다 크다. 전부 다 등호가 없어. 크다라고 돼 있지. 근데 얘는 뭐야? 이 빵꾸가
이까지 올 때보다 더 클 필요도 없고 딱 여기로 와도 된다. 딱 왜 여기로 와도 되냐면 여기가 지금인데 이 색칠이 이만큼 내려가서 정확하게 0으로 가서 원래 함수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 놈이 그때 빵꾸여도 둘이 곱한 게 0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만 K 값이 얘 빼기에 이상인데 그런데 K의 조건이 뭔데? 24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가 24였다라는 개 극혐 말도 안 되는 인정하잖아. 내가 웬만하면 인정 안 하는데 여기 말도 안 되는 개 극혐 문제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했으면 문제 끝났어. 이거 했으면 문제 끝났다고. 왜 끝났냐? 여기서 한 문자 써고 되잖아. 한 문자 써고 되지. 그리고 B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는 확실하죠. 거기서 범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애초에 1에 생길 조건 자체가 이거라고 이미 해놨어. 그림 봤을 때 여기에서 B만 이해하면 이거 나오고 우리 B 안 쓰기로 했잖아. B 안 쓰기로 했으니까 자기 자리에 넣어봐봐. 거기서 A 범위 또 하나 나오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A 확정 나오고 잡아넣으면 B 확정 나오고 쉽고 봐봐 딱 10시잖아. 무조건 절대로 오바를 안 하고 10시 반